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다음 주부터 출근이라서요. 집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대응 못했으면 오늘 좀 많이 놀랄 뻔했는데, 물론 뭐 가만히 놔뒀어도 큰 적은 없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대응을 해서 그나마 조금은 그 방향을 좀 바꿀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가장 큰 그 뉴스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게 또 시간이 그 딱 절묘하게 시작됐어요. 이게 장 시작하는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흥구석유를 보고 있었는데, 오늘 단타로 흥구석유를 매매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에 매매했냐면, 아침에 흥구석유를 15,430원에 15,430원이니까 흥구석유 15,430원 여기서 매수했다고요? 아닌데 더 밑에 있죠. 13,250원에 매수했습니다. 13,250원, 13,250원이니까 여기네요. 이건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는 줄 모르고 그 국제유가만 보고 있다가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길래, 어제 이거 중앙에너비스가 어제 강했거든요. 보시면 거의 한 20한 5, 6%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올라갔는데 흥구석유가 원래는 대장이에요. 대장인데 얘가 한 11%인가 12%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가 여전히 높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국제유가가 높았길래 국제유가가 그때 딱 반등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 올라가면은 얘가 올라간다 생각해가지고 잡았는데, 여기쯤에서 잡혔습니다. 잡았는데 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그 뉴스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쭉 올라가길래 이제 이익 실현을 잘라서 했어요. 매수했었던 거를 추가로 더 잡았네요. 이게 100만원치를 못 잡아가지고 처음에 조금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더 잡은 게 여기서 잡았습니다. 15,430원. 여기서 더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잡을 때는 이때 한 80만원인가 잡았는데요. 이때 잡을 때는 그냥 국제유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갈 것 같아서 잡았는데, 너무 강하게 올라가길래 뉴스를 딱 보니까 이게 이란의 북부 지역에 뭐 폭발음 뉴스 나오면서 시장이 막 이상하게 막 움직였습니다. 막 빠르게. 그래서 이건 이제 전쟁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잽싸게 여기서 추가로 조금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대를 맞췄는데 1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쭉 가는 걸 고민하다가 상한가에 다 팔았습니다. 전량 이익 실현하고 끝을 냈습니다. 이익 실현을 했던 이유는 이게 상한가 들어갔고 이 주말 동안에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나름 이제 해봤는데,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면 이건 심각한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만약 공격하면 중동에 있는 미군 시설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놨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참고만 하십시오. 중동 지역에 그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확전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국제유가도 훨씬 많이 올라갈 거고 아주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미국이 공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고 그다음 이제 그때는 약속 대련을 했죠. 이란에서 보복하겠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보복하면 우리도 다시 보복하겠다 하니까 이란이 특정 지역에 언제쯤 공격하겠다 해가지고 대피 다 시켜놓고 막 쏜 거죠, 미사일을. 그러니까 보복은 했죠. 하고 날라오는 거를 이스라엘이 다 격추를 시켜가지고 이제 피해가 거의 별로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속 대련 하듯이 해가지고
이란은 얻어맞고 가만히 있으면 체면이 안 서니까 보복하겠다 하고 나서 보복을 하는데 그냥 보복해갖고 때려버리면 이스라엘에서 다시 재보복을 하면은 심각하니까 이란이 견디기가 좀 힘드니까 우리 이렇게 쏠게라고 대충 해갖고 약속대련하듯이 한 방 탁 치고 방어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한번 공격했고 이란이 보복했고 끝 이렇게 이제 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확전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현을 해버렸어요. 아침에 얘가 상한가 들어가고 그 다음 뒤에 따라가던 어제 강했던 중앙에너비스가 한참 더 있다가 올라갔죠. 이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눈치를 봤는데 뒤에 나오는 뉴스가 좀 더 심각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란의 무슨 사령관이 그 폭격으로 사망해버리고 이러면 이제 또 그 뭐죠 높은 사람 사망하면은 또 반드시 또 군부에서 반드시 보복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더 과격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구석유가 가장 먼저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그 다음 이제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석유 관련주 올라갔고 그 다음 가스 관련주도 가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올라갔고 그 다음 이제 그 전쟁 관련주인 이 부분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빅텍 이 뭐 전자전 이런 건데 이거는 3차 대전을 생각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중동에 이 전쟁이 확전된다고 해서 빅텍이 수익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테마라는 거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전쟁 관련주로서 올라간 거고 한일 단조는 조금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전되면 포탄이 많이 필요하니까 한일 단조에 포탄이 필요하니까 이제 올라간다. 풍산하고 한일 단조 이렇게 되죠. 풍산이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요건 제가 봤을 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중동까지 확전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포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중동에도 모자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105mm 포탄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가 직접 공급을 우크라이나한테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쪽 이쪽으로는 미군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포탄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아마 풍산이 올라가고 한일 단조가 올라갔다. 요거는 좀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 관련주들이 되고 올라갔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나머지 종목들이 되게 뒤로 밀리는 아침에 출발할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삼성전자도 보시면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5분봉입니다. 아침에 떠갖고 출발해갖고 요때까지는 다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딱 시작하자마자 뉴스가 떴던 것 같아요. 뜨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동작했을 겁니다. 이 석유 관련주가 급등하니까 이거 무슨 일이지? 그러고 찾아보니까 이란 그 뭐 폭발음 나니까 전쟁 났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 나면 다른 우량주 쪽은 던지니까요. 뒤로 쭉 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이 많이 던졌네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 오늘 이 하락은 거의 다 순수하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전쟁 부분으로 인해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던 종목들이 대거 다 뒤로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이 뭐 양자 컴퓨터 이런 쪽도 내려갔고 그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반도체 부품 쪽도 빠졌고 이 YC는 제가 어제 커뮤니티에 말씀드렸는데 11일 날 방송할 때 YC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어제 팔았다고 다시 제가 방송하기는 그렇고 어제 방송할 상황이 못 돼가지고 어제 그 커뮤니티 해가지고 유튜브에 그 글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시판처럼 거기에다가 제가 YC 매도하고 어제 매수했던 게 제가 유신하고 뭘 매수했는데 예, SG하고 매수했다는 이 글을 올렸었어요. 올렸는데 그 이게 지금 어제 방송을 안 하고 오늘 하기 때문에 이틀치가 돼가지고 약간 좀 혼선이 생기는데 어쨌거나 YC는 어제 팔았었고 장 시작할 때 바로 팔아버렸고 그다음 이제 유신하고 SG 이쪽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넘어왔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량주들 대강 밀렸고 다른 건 밀리는 거는 뭐 특별하게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재건 관련주 같은 이런 테마들은 다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가지고 있던 한미글로벌도 어디가 붙죠? 예, 있죠? 한미글로벌도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밀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뒤로 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도 오늘 매도해버렸고요. SG도 이제 잡았다가 오늘 다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랑 공격했다는 뉴스가 딱 뜨는 순간에 흥구석유 쪽에 매매해가지고 흥구석유 상한가 들어가길래 이게 이제 지속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오늘이 금요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토일 이틀 동안 확전이 되느냐 진정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확전되면 심각할 겁니다.
정말 그 중동의 전운이 감도는데 그렇게 확전되는 게 미국하고 이란의 전쟁이라면 심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하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게 확전 가는 것보다는 약속 대련 비슷하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아니겠나 이 반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전될 가능성도 좀 있고 이란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본 상황이면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 사령관인가 높은 사람도 죽어버렸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주말 동안에 뭐 그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긴장감은 도는데 더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정도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상한가 들어갔길래 여기서 이익 좀 보고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쪽은 갖고 있던 걸 다 던졌습니다. 유신도 아침에 던졌고 가지고 있던 거, 그다음 SG도 바로 던졌고 이게 전쟁 터지면은 제거는 그 힘들다고 봤습니다. 한미글로벌도 마찬가지로 바로 던져버렸습니다. 던져가지고 이 종목들을 비중을 다 줄이고 그 다음 이제 그 오늘 갈만한 종목 쪽으로 이제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는 게 어제 강한 테마였던 그 어제 제가 유신하고 그 SG하고 잡았던 게 남북 경협주 때문에 잡았거든요. 지금 아난티 보시면 이거 아난티 보시면 어제 거의 한 6, 7% 올라갔고 오늘 또 7%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대하TI 어제 한 14% 정도 올라갔고 오늘도 한 9.7% 정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남북 경협주가 이 부분은 그 두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이건 호재죠. 근데 북한 그 외교관들이 거절했다. 안 받고 그냥 거절했다. 이건 그냥 한번 빼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서로 지금 어른거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 친서 준다고 해서 그걸 감사히 받아가면은 체면이 안 서겠죠. 그래서 목에 힘 한번 주고 한 뺀다 이런 느낌으로 한 팀 같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를 시도한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 그 나왔던 게 어제 나왔던 게 우리나라에서 대북 확성기를 껐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도 그 부분은 솔직히 개인적인 견해는 조금 웬만하면 좀 자중하면 좋겠지만 기존에 있던 윤석열 정부 때 혹은 박근혜 정부 때는 휴전선에서 그 판문점에서 회의까지 했었죠. 서로 포문 열어놓고 제한 시간 딱 정해놓고 이때까지 협상 안 되면 쏘겠다 이러고 둘이 포문을 다 열었는데 딱 제한 시간 걸렸을 때 그때 북한이 잠수함 출격하고 막 난리 났었죠. 딱 그 순간에 타결이 돼가지고 무마됐었고 그다음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도 북한으로 이제 삐라를 막 뿌립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안 뿌렸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뭐 표현의 자유 어쩌고저쩌고 다시 뿌렸죠. 뿌리니까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라오니까 대북 방송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서해에서 뭐 포막 쏘고 난리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긴장감이 됐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바로 확성기를 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확성기를 우리 쪽으로 틀고 있었는데 확성기가 그 뭐 소음 같은 거 막 크게 틀어놨다가 끄고 음악적으로 바꿔가지고 북한도 확성기를 껐다 화답을 했다. 이제 대화 모드가 된다 이런 느낌이겠죠. 거기에다가 오늘 추가로 나온 게 뭐냐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아마 이거 대북 특사가 지금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 뉴스에 나오기 전에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대북 특사는 아주 심각할 때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도 보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해갖고 뭐 의견 교환 다 하고 그 다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일단 아마 특사가 갔든지 아니면 가려고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인도주의적 지원, 뭐 이렇게 유화책 3가지를 쓴다 이러는데 다른 거는 못 받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겠다 이게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주의적 지원 여기에서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질 것이다 해서 남북 경협주가 어제부터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대장은 아난티였고 가장 강하게 올라갔고 모나용평 이거는 이제 아난티하고 같은 계열이니까 굳이 두 개 살 필요 없겠죠. 아난티가 대장이다. 굳이 그 해석을 붙이자면 왜 아난티가 대장으로 올라갔느냐 이걸 붙이자면 아난티는 금강산 개발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근데 금강산 개발 폐쇄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뭡니까 아난티가 지어놨는 그런 그 호텔하고 이런 거를 너무 노후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다 부숴보고 그냥 최신식으로 새로 지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있는 거 다 부숴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금강산에 들어가서 개발하는 이런 쪽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지금 그 관광 쪽으로 해서 상당히 관심을 저걸 하고 있는 게 원산 앞바다 거기 해안 쪽을 개발하는 그거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뭐 휴양시설하고 막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우리가 거기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막 그 대화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하고 뭐 그 남북 통일을 위해서 뭔가 힘써준다 이거 아니고 북한하고 화해하면서 북한에 있는 그 자원이라든가 많은 그 개발하는 이런 기회비용 이런 걸 노리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 경제적인 부분을 봅니다. 뭐 핵을 없애고 안 없애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그 그 대북 제재 풀어줄 테니까 우리한테 뭐 줄래? 이게 협상의 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많이 준다 그러면 다른 건 다 그냥 넘어가면 되죠. 핵도 인정해줘보고 다 해주면 되니까 해줘보고 그냥 그거 찾겠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야기했던 게 원산 그 앞바다 여기에 리조트하고 개발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진다면 우리나라에서 그 원산 그 해안가에 거기 뭐 경치가 되게 좋답니다. 이런데 이제 그 골프장이라든가 호텔 같은 거 이런 걸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난티가 가장 강하게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쪽으로 그 봅니다. 그러니까 대하티아이가 지금 철도에서는 대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대하티아이가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철도가 그 다음이다. 이건 이제 그 북한의 철도를 개발하는 이런 쪽이니까. 그리고 이제 기사 등등 많습니다. 보면 뭐 개성공단도 있고 개성공단이 요번에 별로 힘이 없는데 이건 그 북한이 아마 개성공단을 이미 다 그 자기들 걸로 다 한번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 다시 들어가서 돈이 되겠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별로 테마별로 이렇게 구분해 놓을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 개발 쪽이 아난테하고 모양평이고 이건 그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그 처음 하시는 분들 위해서 남북 경협주 처음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하티아이하고 푸른기술하고 부산산업 대호AL 이런 것들이 그 철도 관련입니다. 그다음 이제 철도를 개설하려면 그 저걸 해야 되겠죠.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가가지고 설계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종목이 유신하고 그다음 한국종합기술하고 도화엔지니어링 이렇게 세 종목이 보통 분류가 됩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백두산까지 KTX를 깔아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철도 관련주가 급등했는데 이거 월봉으로 보면 대강 그때 그림이 나옵니다. 2018년 후반부에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 즈음인 것 같은데요. 대하티아이가 지금 가장 강하게 이때 급등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철도가 제일 먼저 달리고 그 다음 이제 뒤에 보면 2018년 후반기에 금강산 관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난티 같은 이런 종목 오르고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개성공단 이런 종목들 대충 이때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데요. 이 종목별로 대강 분류를 해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신원하고 인디에퍼, 제영솔루텍, 뭐 JST나 이게 그 개성공단이고, 그다음 아시아 종면은 북한에 이제 그 농작물 같은 게 이런 게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지원하는 이것도 북한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신석자하고 과스는 휴전선 지역에 그 땅이 있다는 부분이죠. 거기는 이제 평화공원 건설한다. 이건 좀 조금 뒤에 작동할 겁니다. 아마 왜냐면 대화가 좀 되고 나면 그 판문점 지역에 그 비무장지대에 우리가 공원을 건설하자. 이건 좀 사이가 좋아졌을 때 이야기일 겁니다. 대장은 일신석제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현대아산 이런 거는 이제 그거죠. 현대건설이 그 북한 참여를 많이 했다가 지금 다 중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 뭐 이렇게 대충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오늘 제가 좋게 봤던 이유가 인도주의적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주의적 지원했을 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쌀하고 비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조비라는 종목이 월봉으로 보시면 2018년도 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대북 화해 모드가 들어가면 북한이 그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쌀하고 비료 이 부분이 지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료는 특히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꼭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으로 갈 때 항상 비료하고 쌀하고 같이 그냥 배에 싣고 가갖고 막 이렇게 옮기는 뭐 그런 그림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때도 조비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 이제 효성 OMB 여기 올라간 그림이죠. 그 다음 경농은 농약입니다. 북한의 산림 지역에 그 병충해가 많기 때문에 요것도 약간 뒤에 작동되는 부분. 그 다음 남해화학도 마찬가지로
그 석유 같은 이런 부분도 다루고 있는데 비료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어제 아난티가 너무 급등해 버려 가지고 따라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고, 오늘 들어가려니까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뒤에 설거지 하기는 싫으니까 안 들어간 거고, 대하티아이도 마찬가지로 철도 개발에 대하티아이는 이 신호기 같은 거 이런 건데 이게 대장으로 간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얘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 다음 제가 관심으로 보는 거는 이제 못 올라간 종목 중에 유신이라는 종목, 이 종목을 좋게 본 겁니다. 유신은 그 철도, 북한의 철도 그 이야기 할 때 정부 관계자들하고 유신의 상무님이 같이 동행해가지고 북한의 철도 탐사를 했었습니다. 그 북한의 기차를 타고 실제로 전체 철도를 다 다니면서 어디 부분을 어떻게 보수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그 하러 갔는데, 기업체에서 따라간 유일한 사람이 유신에 있는 상무님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유신하고 한국종합기술하고 도하인지니어링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유신이 지난번에 갔다 왔으니까, 실사를 갔다 왔으니까 만약 한다면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을 좋게 본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아침에 좀 갈라 그러다가 보시면 좀 올라갈라 그러다가 이게 그 중동에 그 전쟁 그 뉴스 나오면서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밀려버려갖고 아침에 팔았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장 끝날 때쯤 돼갖고. 그래서 일단 유신 좋게 봤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신규로 매수했는 종목이 조업입니다. 이 종목을 상당히 좋게 봤는데요. 아침에 이게 5분봉입니다. 아침에 좀 밀어 올리는 그림 나왔는데, 이게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 올리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했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뒤로 밀리더라고요. 밀렸다가 그 다음 다시 조금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도주의적 지원이니까 남북 경협주들 중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얘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 종목을 그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중을 좀 상당히 많이 담았어요. 이제는 뭐 종목 여러 개 안 하고 한두 개 종목 해가지고 이제 그 집중적으로 매매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조비를 313만원 정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유신은 한 92만원 정도 됩니다. 아침에 팔았다가 장 후반에 잡았는데 운 좋게 이게 끝날 때 탁 튀어 올라서 끝나가지고, 제가 400원 450원 여기서 잡아지 싶은데 마지막 끝날 때 이게 800원으로 끝이 나가지고 운 좋게 바로 수익이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기존 인그루드랩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되게 걱정 많이 됐었어요. 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아침에 쭉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많이. 이거 한 4%, 한 4% 가까이 빠졌던 것 같아요. 빠졌는데 꾹 참았습니다. 매도 안 하고 꾹 참았는데 다행히 거의 보합까지 마이너스 10원으로 보합까지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여기 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요번이 네 번째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방향만 돌리면 돌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파하면 이제 급등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돌파까지는 잘했습니다. 찌끔찌끔 해갖고 화장품 중에는 그나마 제일 강하게, 지금 보시면 화장품 관련주들 다른 거 다 뒤로 밀리는데 얘는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잘 버티고 있는데 시장이 좋았으면 슈팅하면 놀만 했는데 시장이 안 좋은 바람에 쭉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 밀려갖고 멍으로 끝났으면 다시 돌리려면 시간이 좀 걸렸을 건데 이걸 다행히 그 세력들이 아마 끌어올린 것 같아요. 다시 끌어올려서 보합 수준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추세는 살아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지킨다면 뭐 중동에 확전돼 가지고 정시가 더 무너진다 이렇게 하면 또 좀 비중을 줄이든지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아직까지는 심각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주스 보시면 그동안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오늘 뭐 마이너스 0.87%면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 매수했고 선물도 매수했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뭐 무너진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서로 주고받고는 하겠지만 이게 확전해가지고 심각한 전쟁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서로 이제 심각할 고민은 많이 될 겁니다. 이란이 보복은 해야 되겠는데 보복하면 다시 또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이 보복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다시 보복을 안 당하는 선에서 보복을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고, 미국이 거기에서 또 뭔가 좀 조율하기 위해서 또 압력을 넣고 이렇게 해서 조금은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사령관 죽고 이러면은 그 군부들이 가만 못 있죠. 그래서 좀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 현재 시점까지 봤을 때 당장 확전해 가지고 막
난리 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그런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잘 챙겨보고 지수가 무너진다면 이 종목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근데 현재까지 봤을 때는 아직 시세는 살아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인그루드랩은 그대로 이 500만 원 잡아갖고 지금 승부 건다고 제대로는 지금 한번 승부를 건다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한 15,000원 정도 줄 거놨는데요. 한번 크게 한번 먹어보자. 이거 이제 매일매일 제가 매매를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이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 갈아타고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다음 주부터 일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못 쳐다보죠. 그래서 이제 못 먹어도 고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화장품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괜찮고 제가 이 종목을 처음부터 탐냈던 이유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이 종목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트럼프 관세 나왔을 때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관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죠. 지금 관세 3개월 유예했는데 이것도 끝나갑니다. 다 한 달 정도 남았지 싶은데 갑자기 기침이 나네요. 한 달 채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 돼가면 또 압박을 주기 위해서 관세 부분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부분으로 인해서 관세에서 수혜 종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선크림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날씨도 더워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으니까 이 종목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주봉으로 보면 지금 이제 방향을 돌렸다고 보면 위쪽으로 거의 뭐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줄을 여기다 꺼놓은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한번 길게 보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소 불안하지만 제 나름대로 기준으로 일단 남북경협주는 당장 뭔가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잘 없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이재명 정부는 북한하고 긴장 부분은 완화시킬 것 같은 대화를 하려는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대북 특사 이렇게 해서 움직일 만한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했었고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너무 많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돌리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시간의 문제이지 이재명 정부 이 임기 동안에는 남북 화해 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중동 정세라든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부분들이 뭐 되게 막 복잡해지면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살 길은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지금 뭐 철수하니 어쩌니 딴 데로 옮기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북한과의 긴장을 낮춰놓으면 좀 빠져나가더라도 북한하고 서로 화해 모드로 들어가서 좀 가게 되면 위험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좀 낮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남북경협주는 현 시점에서 가장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쪽의 종목들이 아닐까. 그 중에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비라는 비료 관련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움직임에서도 조비하고 효성 OMB 두 종목이 거의 뭐 키재기를 하면서 서로 강하긴 지금 조비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효성 OMB도 나쁘지 않은 그림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충 요 정도로 해서 오늘 요걸 지금 정리해야 되겠네요. 인그루드랩은 그대로고요. 한미글로벌하고 SG는 오늘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 돼가지고 한미글로벌은 팔아버렸던 결정적인 거는 이게 중동 개발 이런 쪽에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중동에 전쟁 터지게 되면 얘가 힘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쟁이 끝나고 중동이 화해 모드로 갈 때까지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파는 거고요. SG는 남북 경협 쪽으로 묻어 가줬으면 싶어서 이제 했는데 이게 남북 경협주 쪽을 아직 인식을 안 해주네요. 이게 도로 포장 이런 쪽으로 이제 될 수 있는데 철도도 하면 도로다 이런 얘기인데 조금 빠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팔아버렸고 신규로 잡은 게 조비 313만원 하고 유신 철도 92만원 이렇게 해서 오늘은 914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901만원 잔고 있었는데 방송을 어제 안 했기 때문에요. 11일날 방송했을 때 잔고가 883만원이었어요. 여기 오늘 지금 현재 잔고가 914만원이요. 해서 플러스 31만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5월 달은 수익이 조금 작았는데 6월 달은 지금 오히려 지금 일 나간다 그러고 제대로 안 쳐다보고 있으니까 수익이 조금 더 잘 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살짝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좀 운이 좀 따라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열심히 일하면서 잘 되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 일족을 한다 그러니까 댓글에 청소 일족을 하면은 주식을 보기가 쉽지 않느냐 뭐 이런 쪽으로 댓글 쓰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일할 때 폰 보면 일도 안 되고 주식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휴게 시간이나 점심 시간 이럴 때 이제 한 번씩 종목 보고 퇴근해서 보고 요즘은 또 넥스트 거래가 있어가지고 8시까지 장이 돌아가니까요. 끝나고 와가지고 종목을 컨트롤 해놓고 그 다음 이제 아침에 오전에 장 열리고 나면 휴게 시간에 이럴 때 종목 한두 개 또 바꿔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바로 변화에 바로 추적은 못하겠지만 한 타임 늦게 매매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틀 만에 하는 방송이라서 다소 지금 그 앞에 거가 약간 좀 혼선이 생기긴 하는데 이거 오늘 안 해놓으면 다음에 방송할 때 종목이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가진 종목이 바뀌었다는 부분,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시장이 불안정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참전하지 않으면 확전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악재는 분명히 악재입니다. 악재인데 너무 그렇게 심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영상은 마치겠습니다.